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픽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 달 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본업이 바쁜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제 M1 맥북 프로가 벽돌이 됐습니다. 벽돌이라기보다 완전 사망했죠. 복구 불가. 일반적인 PC에서 메인보드, 마더보드로 불리우는 그 메인 기판, 이거를 애플 맥이나 아이폰에서는 로직보드라고 부릅니다. M1 맥북에는 USB-C 타입 단자가 2개가 있고 이 C포트 역시 맥북 랩탑 합판 안쪽에 로직보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맥에 C포트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M1 맥북 유저시라면 이런 허브나 독제품들 무조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허브나 독제품들 중에서 특별히 패스스루를 지원하는 모델을 사용할 때 이 패스스루 충전 중에 갑자기 전원이 해제되거나 전력 공급이 부족한 경우 순간적으로 쇼트가 나면서 로직보드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이슈가 있었고, 그동안 많은 해외 유튜브 채널이나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실제 경험하신 분들의 언급이 간간히 올라오는 걸 저도 봤습니다. 알고 있었던 이슈였는데 설마 이게 나한테 일어나겠어? 보통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공유해 볼게요. 어느 날 아침 제가 뭘 좀 보려고 맥의 소우독을 통해서 HDMI 포트를 연결했고요. 문제없이 TV로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M1 맥북의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을 연결을 했습니다. 애플 정품 어댑터와 케이블은 아니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QC 3.0 PPS 지원되는 45W 충전기였어요. 처음 전원 연결했을 때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선이 좀 꼬여있길래 보기 싫어서 선을 정리하려고 잠깐 전원을 분리하는 순간 그냥 정말 퍽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모니터는 암전, 순간 기분이 쎄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강제 종료하듯이 재부팅하면 될 줄 알았는데 10초 이상 눌러보고 반복적으로 눌러봐도 아무 반응이 없고 맥을 귀에다가 가져다 대고 들어봐도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폭풍 검색을 시작하면서 일단 애플 홈페이지에 가면 맥이 켜지지 않는 경우에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하는 안내문이 있어요. 솔직히 이때 속으로 맥이 이미 죽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 혼자서 현실 부정을 하면서 이 안내문에 따라 하나씩 해봅니다. 싹 다 해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러 커뮤니티 게시판을 다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애플 지원 앱에서 지니어스바 예약을 하고 항주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니어스바에 수리를 하러 온 게 두 번째입니다. 예전에 그 아이폰 10 쓸 때 페이스 아이디 트루뎁스 카메라가 한번 고장나서 한번 왔었고, 내일부터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결론적으로 저는 무상 수리를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당일날 받았던 접수증입니다. 점검 및 복구 진단 순서인데요. 충전기 연결했는데 설비에 아무런 전기 반응 없음, 터치 패널 무진동, 키보드 아무것도 켜지지 않음,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없음, 장치 아예 접근 금지, DFU 모드 소용 없음. 그래서 분해 후에 배터리 차단하고 메인보드 점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날 일요일 저녁 6시 반에 접수를 해서 다다음 날인 화요일 오후 2시 반에 찾아왔으니까 사실 수리는 만 이틀이 채 안 돼서 다 된 겁니다. 원래 접수 당일에는 최소 3일, 최장 7일까지 걸린다고 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이 16기가 램에 1TB SSD CTO 버전이었기 때문에 부품 수급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애플 직원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현장 접수하고 바로 현장 수리도 가능하겠더라고요. 네, 오늘 이틀 만에 다 됐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빠르게 고쳤네요. 这么快啊？我看一下啊。这里全部更换的是吧？已经换过了。上面是吧？这个还有里面的主板。里面的对，以前一样的对吧？对对对，这个底壳没有换。 무상으로 수리를 받긴 했는데 청구서를 보니까 돈을 주고 고쳤으면 약 한 7,500원 정도,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제 맥북에 있던 자료는 싹 다 날라갔습니다. 다행히 회사 업무 자료는 직전 전날 백업을 해놔서 괜찮았지만 제 유튜브 영상 소스 자료들, 템플릿 자료들 다 날라갔고요. 예전 영상 소스들 다 날라갔습니다. 로직보드 완전 사망이 아닐 경우에 예를 들면 C타입 단자 쪽에 일부 기능에만 문제가 생겼을 땐 보드 전체를 다 갈지는 않는 모양이라서 데이터가 남아있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처럼 로직보드가 완전 사망한 경우에는 그냥 완전히 새 컴퓨터가 돼서 돌아옵니다. 일단 이번에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스스로 좀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독과 허브의 그 패스스루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사용하는 조건에서 허브나 독에 전달되는 전원 공급이 갑작스럽게 중단될 경우나 혹은 전원이 좀 부족할 경우 이렇게 로직보드에 손상이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그냥 애누리 없이 즉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처럼 또 C포트 2개 중에 하나만 뻥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뻥나서 한참 있다가 전원 연결하니까 다시 전원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트루톤이 안 된다든지 터치바가 안 된다든지 트랙패드가 문제가 있다든지 증상은 꽤 다양했습니다. 아무튼 완전 사망이 아니더라도 종종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한다든지 갑자기 뻑이 나서 강제 부팅이 된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하드웨어 진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드웨어 진단 모드로 들어와서 간단하게 절차를 진행하면 현재 M1 맥북에 어떤 하드웨어적 문제가 있는지 코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리 후에는 이걸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랙패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애플스토어에 문의를 했더니 상담원이 하는 말이 하드웨어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애플 지원을 통해서 지니어스바 예약을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이 부분을 점검을 받으려고 합니다. 然后这个是电源线，还有这是 HDMI 的。我在这个情况下使用当中拔掉了这个电源线，就这里碰就有声音就没有。再把这个断开，先断开这个，然后拔掉这个。对，先断开它主的那个。这个是吧？对。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2주 넘게 발품을 좀 팔아야 했고요. 그럼 해결 방법,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가? 방금 현장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애플 기술 담당 직원에게 좀 이것저것 궁금했던 것들을 자세히 물어봤더니 첫 번째, 가급적 포트에 직결해서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포트가 총 2개잖아요. 그럼 하나에는 정품 어댑터와 케이블을 사용해서 전원 공급을 해주고 나머지 포트 하나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바꿔가면서 연결해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HDMI 연결 상황에서 이렇게 로직보드가 죽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HDMI도 그냥 타입C to HDMI 젠더를 통해서 바로 직결하라고. 일단 좀 얘기 들으면서 어이가 없긴 했는데 일단 이렇게 뭐 직결해서 쓰면 거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는 근데 써야 되는 외부기기가 되게 많은데 모니터 확장,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다못해 뭐 마우스, 키보드, 외장하드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용 환경상 부득이하게 포트가 많이 필요하면 독을 사용하긴 하되 외부 전원이 별도로 들어가는 제품을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칼디지트 TS3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TS3 플러스를 쓰다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만 TS3 플러스 같은 고정형 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휴대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묵직한 별도 외부 전원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전원 공급이 안정적이라 문제가 없다, 뭐 대충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일반 휴대용 허브 제품들은 추천을 하지 않는데 제가 그렇다고 뭐 현재 몇만 원짜리 굉장히 싸구려 허브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휴대용도 지금 칼디지트 소호독을 쓰고 있는데 그럼 이 얘기인즉슨 맥북을 사서 쓰려면 무조건 30에서 50만 원 정도 하는 이런 썬더볼트 독을 무조건 사라는 얘기인지 그 직원 얘기를 좀 듣고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가급적이면 그 독의 전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해제할 때는 반드시 맥과 연결되어 있는 그 케이블부터 분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뭐 사실은 보통 다 이렇게 해제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원래는 사용 구조상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사용 장소가 바뀌면서 아무 생각 없이 허브에 연결되어 있던 전원선부터 빼면서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아무튼 이 애플 직원 말대로라면 전원 공급이 갑자기 끊기는 게 안 좋다고 하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정전이 됐다든지 전원을 멀티탭에 연결해놨는데 실수로 멀티탭 전원이 나갔다든지 하다못해 누가 지나가다가 건드려서 선이 빠질 때는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뭐 딱히 대답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백업 잘 해놓고 가급적이면 전원 안 꺼지게 잘해야 된다, 뭐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끝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준다?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냥 뭐 애플이 그렇게 쓰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뭐. 그리고 이건 제가 이번 이슈 때문은 아니고 외부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다가 좀 알게 된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 독이나 허브의 전원을 쓰실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 정품 충전기부터 맥에 연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독이나 허브를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기본 앱에 시스템 정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맥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맥북은 이 꼴랑 두 개 있는 이 허브 단자에서 먼저 연결되는 순서대로 전원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정품 충전기를 먼저 연결해준 뒤에 예를 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 뭐 칼디지 독을 연결을 해주면 맥이 먼저 연결된 정품 충전기 쪽 포트를 통해서 전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깔끔하진 않지만 대충 허브 벽돌 이슈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이 허브가 일정하게 어떤 불량률이 있는데 거기에 재수없게 내가 걸린 건지 아니면 애초에 이 M1 로직보드 설계 자체가 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사용하다가 어떤 특정 조건에 딱 아다리가 맞으면 벽돌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애플 직원한테 M1 맥북 도대체 왜 이런 거냐 그랬더니 사실 M1 전에도 이런 허브 벽돌 이슈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M1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기도 한데 어쨌든 중국에서는 디스플레이랑 키보드, 로직보드 이 세 가지에 한해서는 워런티를 2년까지 보장한다고 하니까 로직보드 이슈 있었다고 너무 막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사용을 하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불만이 계속 많았는데 뭐 2년이라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은 한결 놓였고요. 그래도 뭐 앞으로 좀 각별히 조심은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심지어 그래서 연결을 해제할 때 맥을 잠자기 모드로 해놓은 다음에 뚜껑 덮고 그리고 나서 케이블을 빼고 있어요.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최근 빅서 업데이트로 이 문제 혹시 보완된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업데이트를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진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겪어본 후에 제가 생각하게 된 결론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하드웨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손상을 100%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확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네, 뭐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요약하자면 가급적이면 필요한 것들 그냥 직결해서 쓰시고 허브나 도구를 쓰실 때는 반드시 별도 외부 전원이 들어가는 그런 모델을 사용하시되 전원 공급은 끊기지 않게 하시고 케이블 분리 시에는 반드시 맥에 연결된 케이블 단자부터 분리할 것,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소비자가 왜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사용해야 하는지 좀 열받더라고요. 뭐 무상 수리를 받기는 했지만 뭐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길에다 쏟아부은 시간 하며 뭐 제 탓도 있긴 하지만 다 날아가 버린 제 자료들, 사실 지금 5년 가까이 쓰고 있는 예전 제 맥프레 13인치 인텔 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었거든요. 이번 맥북 진짜 너무 빠르고 작업 효율 너무 좋고 너무 만족하며 쓰고 있었는데 이 허브 벽돌 이슈 때문에 한번 이러고 나니까 지금 엄청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M1X가 될지 M2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 맥에서는 이 문제 하나만큼은 좀 확실히 좀 잡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M1 맥북 로직보드 사망 사건을 겪으며 느꼈던 것들, 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M1 맥북 프로, M1 맥북 에어 쓰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알고 계신 정보가 좀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며 부디 여러분의 맥북은 별탈 없기를 기원하겠습니다.